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해 노회장직에 오르지 못한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을 승계하는 게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의 판결문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한국 YWCA가 경제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을 위한 경제교육센터를 열었습니다. 취약계층이 가난의 대물림을 극복하고 사회경제적 주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묵묵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들을 만나보는 선한 이웃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치과 의료봉사 등 각자의 재능에 따라 봉사활동을 해온 나눔마당 봉사단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세습을 결정한 서울 동남노회 임원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보도를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CBS가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의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세습을 반대해 노회장직에 오르지 못한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을 승계하는 게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성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명성교회를 관할하는 서울 동남노회는 지난해 10월 부노회장이던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직 승계를 부결시키고 명성교회를 지지하는 최간섭 목사를 신임 노회장에 선출했습니다. 당시 헌의위원장인 김수원 목사가 세습금지법이 유효하다는 유권 해석을 받아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 목사 청빙안을 명성교회로 다시 돌려보내 노회장을 승계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한 게 괘씸죄에 걸린 겁니다. 이 같은 서울 동남노회의 결정에 대해 총회 재판국은 최근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직을 승계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수원 목사가 서울 동남노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 총회 재판국은 원고를 불신임한 결의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목사 부노회장이 노회장 승계를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가 노회장을 승계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특히 김수원 목사가 당시 헌의위원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등 명성교회 청빙 업무를 방해했다는 명성교회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수원 목사의 직무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통합총회 재판국은 헌의위원회가 기계적으로 안건을 분류해 해당 부서에 보내는 역할만 아니라 안건 내용이 중대할 경우에는 그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헌의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거나 권한을 초월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 헌의위원장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 것 아니냐. 이번 판결은 단심으로 끝나는 최종 재판이어서 명성교회 측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습니다. 안정적인 목회 계승과 교인들의 기본권을 내세우며 김하나 목사의 세습을 단행한 명성교회의 논리가 점점 공색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성석입니다. 특혜 논란이 제기돼온 종교인 과세가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가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단체는 종교인이 조세 종목을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점과 종교인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공무원이 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곳으로 추징할지 알 수가 없다는 점을 위헌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두 단체는 특히 대형 종교단체가 급여 부분을 줄이고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늘려 지급하면 비과세 혜택은 물론 세무조사도 받지 않게 돼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YWCA가 경제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을 위한 경제교육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취약계층이 이른바 가난의 대물림을 극복하고 사회경제적 주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수도권 최초의 경제교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현재 전국 13개 지역에 경제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경제교육센터가 생기는 건 처음입니다. 기존 경제교육이 아동 청소년에게 한정돼
용돈관리, 기부, 돈의 가치 같은 개념을 심어준 곳을 넘어 다문화 청소년, 지적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노인 등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정기적으로 금융, 경제교육을 실시해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도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지역 아동센터나 아동보호시설의 보호아동,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지적 장애 후 경력 단절 여성과 폭력 피해 여성들, 군 장병과 어르신들이 당면한 경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의 경제 주체로 적극적인 민주 시민의 역할을 하도록 실질적인 경제 교육을 제공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YWCA와 미래경제교육네트워크가 공동 운영하는 수도권 지역 경제교육센터는 기존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우리 사회 공정경제 확산을 위한 밑거름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13년 동안 YWCA가 청소년 금융교육 싱크머니와 윤리적 소비교육, 사회적 경제교육 등 민간 차원의 경제교육을 실시해온 점을 들어 경제교육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교육 측면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과 함께 취약 소외계층 경제교육 강화, 사회적 경제교육 확산 등에 정책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수도권 지역 경제교육센터는 경기 인천지역센터와 서울 인천지역센터로 나눠 운영되며 취약계층 대상 경제교육뿐만 아니라 경제교육 관련 교재, 교구 개발, 경제교육 전문 강사 양성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 CBS는 어둡고 불쾌한 뉴스가 가득 찬 세상에 이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선한 이웃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연세대 83학번으로 구성된 나눔마당 봉사단을 유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부천시 경인로에 있는 부천 해림원. 지적 장애인들의 생활과 교육을 돕는 부천 해림원을 젊은 봉사자들이 찾았습니다. 푸르메 재단 직원들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연세대 83학번으로 구성된 봉사단체 나눔마당 회원들입니다. 부천 해림원 원생들을 대상으로 치과 봉사하는 날입니다. 조금만 참아. 치과 봉사 활동에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한 것은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의 머리와 팔, 다리 등을 붙들어 예상치 못한 움직임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올해로 세 번째. 봉사자들은 봉사자들과 원생들의 호흡이 이제는 잘 맞아 지난해보다는 덜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가정이 있고 섬기는 교회가 있어 주말 봉사를 하게 되면 일주일 7일을 꼬박 밖에서 보내야 하지만 자신이 느끼는 피로감보다 성취감이 훨씬 더 높습니다. 남들을 위한 거지만 사실은 제가 더 많이 위로를 받고 많이 얻는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얘기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실 여태까지 실천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걸 이제 조금이나마 실천하면서 살아야겠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나눔마당 단원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스스로 치유받음을 느낍니다. 제가 받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봉사활동을 통해 가지고 제 스스로가, 우리들 스스로가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해오지 못했던 일들을 이런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기쁨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먼 길에 와서 고맙고 만약에 한 번 더 해내만에 와보면 좋겠다. 나눔마당은 연세대 83학번들이 2014년에 설립한 봉사단체로 단원 50여 명이 자신들의 전문성을 살려 맞춤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 출신 그 고아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을 방문한달지, 또 여기 푸르메 재단하고 같이 병원에서 사진을 찍어주는 봉사를 하고, 또 여기 이제 치과 봉사는 현재 지금 3년째 하고 있고요. 미혼모 단체랑 그 미혼모와 미혼모 아이, 그다음에 저희 봉사자들에서 코코몽 에코랜드에 또 갈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연세 나눔마당 봉사단은 규모가 작고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단체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직접적인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육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오늘 우리 사회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홍정 교회협의회 총무는 인사말에서 교육을 100년 대계라고 말하지만 우리 사회는 미래 세대를 위하기보다 정치 흐름에 따라 교육 정책을 설정해 왔다면서 생명 중심, 인간 중심의 통합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열관 경희대 교수는 기조 강연에서 우리 사회가 교육의 목적을 생각할 때 사회적, 경제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인간성 회복과 공동체적 삶, 공공의 이익을 옹호하는 참여적 시민을 길러내는 등의 내용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활발히 이어지는 가운데 20세기 평화신학자 존 하워드 요더의 성폭력 사건 전말을 추적한 책 야수의 송곳니를 뽑다가 출간돼 눈길을 끕니다. 기독교 윤리사회학자 백소영 교수와 함께 이 책이 지금의 한국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찾아봅니다. 이비나 리포터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윤리학자로 꼽히는 메노나이트 소속 평화주의자 존 하워드 요더. 그가 1970년부터 신학대학원의 교수로 재직하며 여학생과 여직원 등에게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메노나이트 교단과 신학교는 오랜 기간 이를 묵인했습니다.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1992년 교단은 그의 목회 자격을 정지시키고 치료에 초점을 둔 징계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배제됩니다. 또 다시 시간이 흘러 2013년 요도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논의가 여성들에 의해 다시 일어났고 2년 뒤 교단총회는 피해 여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성폭력에 대한 범교회적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 요도의 성폭력 사건과 교단의 징계 과정을 다룬 책이 최근 출간됐습니다. 이화여대 백소영 교수는 요도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논의는 시대적인 흐름과 인식의 변화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해석합니다. 결국은 이 시대의 흐름이 개개의 여성들이 주체로 서고 자기 의미 해석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된 사회가 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하나의 운동성을 가지고 드러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백 교수는 특히 요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징계하기 위한 남성 중심 집단에 대항해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에 집중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말하기 시작하고 연대해가지고 자기들이 이게 어떤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재해석하기 시작하고 치유 과정을 거치고 이랬던 이것들이 전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백 교수는 요도 징계에 소극적이었던 과거 메노나이트 교단의 태도는 지금의 한국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요즘에도 많이 덮이잖아요. 근데 덮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내부 공동체 안에서 자기 검열을 하고 또 자기 비판들을 통해서 저런 작업들이 일어났다는 그 선례를 봄으로써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른바 미투 운동이 사회 저변을 흔드는 요즘 한 유명 신학자의 성폭력 사건을 다룬 한 권의 책이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한국 교회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세계 성령 중앙협의회가 2018 춘천 성령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세계 성령 중앙협의회장 이수영 목사는 종교개혁 500주년 이후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하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세덴교회 소강석 목사와 서울신대 박명수 교수 등이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장향희 목사 심령 부흥회가 평화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일산 든든한 교회 장향희 목사가 강사로 나서 기적과 응답의 복음, 교회 성장의 원리, 성령과 은사의 복음 등 다양한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1919년 지역 기독교인들이 일제에 항거했던 날인 4.1 무주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선열들의 나라를 위한 사랑을 국민 주권의 역사로 되살려 나가도록 우리는 일심단결하여 확고하게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전주중앙교회가 예루살렘의 대장간 주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 크게 회개한다는 내용의 기독 드라마 녹슨 세계의 못을 선보였습니다. 전주중앙교회는 사순절 기간 성경의 인물을 통해 우리 안에 감사함이 회복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이번 공연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중부지방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